안녕하세요. 엑스맨 아포칼립스의 속편이자 20세기 폭스에서 제작하는 마지막 엑스맨 영화가 될 엑스맨 다크 피닉스의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아마 저처럼 어지간한 마블 영화 못지않게 이 영화를 기다리셨을 분들이 많으실 것 같네요. 왜냐하면 코믹스 팬들이 오래도록 영화화를 염원했던 다크 피닉스 사가를 기반으로 한 영화거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다크 피닉스 사가는 피닉스 포스라고 하는 강력한 우주적 존재가 진 그레이를 숙주로 삼으면서 벌어지는 사태를 다룬 코믹스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숙주가 피닉스 포스를 발현하지만 여기에 분노와 증오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더해지면 무자비한 파괴를 일삼는 다크 피닉스로 변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스타워즈의 라이트 포스와 다크 포스의 관계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 다크 피닉스 사가를 도입해 일찌감치 영화화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 바로 엑스맨 시리즈 중 최악으로 일컬어지는 엑스맨 3입니다. 전편에서 죽은 줄 알았던 진 그레이가 피닉스 포스 덕분에 살아남았으나 다크 피닉스의 힘을 억누르지 못해 사이클롭스와 프로페서 X를 죽이더니 기어코 무시무시한 힘을 쏟아내며 폭주하다가 울버린의 손에 죽는 비극으로 끝났던 영화죠. 근데 다크 피닉스를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 많은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것과는 달리 엑스맨 3는 여러모로 혹평을 면치 못하면서 시쳇말로 엑스맨 시리즈의 흑역사로 남았습니다. 이 바람에 다시 한번 제대로 피닉스 사가를 영화화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때마침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엑스맨 시리즈로 돌아오면서 기대가 한층 커졌습니다. 급기야 엑스맨 아포칼립스의 말미에 다다라 피닉스 포스를 야심차게 공개하면서 마치 그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선언이라도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엑스맨 아포칼립스에 대한 반응은 호불호가 나뉘고 저 역시 썩 재밌게 봤던 영화는 아니지만 이 장면 하나만큼은 쉽게 잊지 못할 전율을 남기면서 엑스맨 다크 피닉스를 손꼽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리하여 이번엔 제대로 된 다크 피닉스를 영화로 만날 수 있겠다는 반가움도 잠시 씁쓸한 소식이 연이어 들렸습니다. 그 얘기까지 다 하려면 서론이 너무 길어지니 잠시 후로 미루고 일단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예고편을 보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같은 원작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인지 엑스맨 3와 상당히 유사하게 구성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자칫하다가 엑스맨 3 2.0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는 게 이해될 정도죠. 먼저 두 영화의 비슷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엑스맨 다크 피닉스는 전편으로부터 9년 후인 1992년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과거로 돌아가 진과 찰스의 첫 만남을 보여줍니다. 모종의 이유로 인해 찰스가 진의 능력을 또는 기억을 봉인하지만 그가 이런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진 캐릭터가 나옵니다. 진은 어떤 사고로 인해 잠재되어 있던 힘을 각성하게 되고 그 후에 찰스를 떠나 에릭과 만납니다. 에릭은 자신만의 무리와 함께 새로운 아지트에서 진을 맞이하고 진이 지금까지 찰스에 의해 억눌려 있었던 진정한 자아를 찾길 바랍니다. 그 후에 찰스 일행은 진과 맞닥뜨리게 되고 한바탕 전투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누군가 희생되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결국 또 엑스맨은 둘로 나눠져 대립하는 한편 정부에서도 개입해 3파전이 발생합니다. 10중 8구 마지막에 가서는 진이 다크 피닉스가 되어 복주하게 되겠죠. 이렇게 엑스맨 다크 피닉스는 엑스맨 3의 큰 줄기를 가지고 약간씩의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엑스맨 3와 달리 엑스맨 다크 피닉스에서는 진이 자신의 능력을 제어할 수 없었던 탓에 사고가 나면서 부모님이 죽거나 최소한 크게 다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엑스맨 3에서는 찰스가 진의 능력이나 기억을 봉인한 것에 대해 에릭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엑스맨 다크 피닉스에서는 그 역할을 미스틱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찰스가 진을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고 하자 그것보다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고, 다시 말해서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는 건 찰스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라고 응수하는 걸 보면 그럴 확률이 꽤 높습니다.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서 찰스, 에릭, 미스틱이 어떤 관계를 형성했었는지를 생각하면 상당히 그럴듯한 전개죠. 선뜻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가 개봉한 후에 스포일러 리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엑스맨 3에서는 다른 엑스맨들을 구하려다가 댐이 터지면서 쏟아진 물에 잠겼던 걸 계기로 각성했다면, 엑스맨 다크 피닉스에서는 구조 임무를 띠고 우주로 나갔다가 무언가에 휩쓸리면서 피닉스 포스의 숙주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 후에 엑스맨션을 이탈한 상태에서 엑스맨들과 맞닥뜨린 채 싸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엑스맨 3의 경우는 찰스가 죽었다면, 엑스맨 다크 피닉스에서는 누가 죽는 건지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스틱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도 그렇고, 행크가 이게 다 찰스 때문이라고 화를 내는 것도 장례식의 당사자가 미스틱일 거라고 예상하게 만듭니다. 아울러 에릭이 눈물을 흘리는 것 역시 진과 만난 후에 미스틱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엑스맨 3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변화를 준 정도라면, 결정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바로 제시카 차스테인이 연기한 캐릭터입니다. 한때는 이름이 스미스라고 전해졌으나 본명은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 마치 캡틴 마블에서 주드로가 연기한 캐릭터처럼 알려진 게 많지 않습니다. 대체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는지를 놓고 스크럴의 일원이라거나 또 하나의 외계 종족인 시아 제국의 릴란드라일 거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어떤 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단 감독의 말에 따르면 지구인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덧붙여서 예고편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방황하는 진을 부추겨 다크 피닉스의 힘을 이끌어내서 이용하려는 캐릭터인 동시에 이 영화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원흉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고편이 공개된 후에는 제시카 차스테인의 캐릭터가 코믹스에서 찰스의 어두운 면을 갖고 탄생한 카산드라 노바일 거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찰스도 영향을 받아 그런 캐릭터가 탄생했을 수도 있거니와, 찰스와는 정반대로 넌 엑스맨의 일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꽤 그럴듯한 추측으로 보이게 하네요. 다른 장면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장면은 우주에서 당한 사고 이후로 진에게 뭔가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 같고, 이 장면에선 어릴 적에 당한 사고에서 진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쩌면 그래서 혼자 살아남고 부모는 자신 때문에 죽게 된 걸 기억하지 못하도록 찰스가 봉인했으나, 우주에서 당한 사고로 인해 과거를 떠올리게 되면서 다크 피닉스가 꿈틀대는 기폭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추측에 불과하지만, 진이 사고를 당한 후에 찰스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먼저 찰스를 만난 후에 사고가 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 예고편에서 진이 자신을 고칠 수 있냐고 하니까 찰스가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찰스가 진에게 넌 틀리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단지 일반적인 인간들과 다를 뿐이라고 가르쳤는데, 부모와 함께 어딘가로 가다가 자신도 모르게 능력이 튀어나온 탓에 그런 사단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연스레 죄책감과 더불어 자신이 정상이라고 가르친 찰스를 원망하게 되지만, 찰스가 진의 기억을 봉인합니다. 그 기억이 우주에서의 사고로 인해 되살아나면서 자신에게만큼이나 찰스에게도 화가 나서 다크 피닉스로 각성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면 미스틱이 찰스에게 네가 한 짓에는 더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관점에 따라서는 진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찰스가 자신의 잘못 내지는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서 진의 기억을 봉인했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맹세코 이건 저 스스로 생각한 건데 너무 그럴듯해서 소름 돋네요. 이 장면에서 제시카 차스테인의 캐릭터가 따라가는 건 누굴까요? 아마도 셋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진과 대화하는 걸로 봐선 진이 변신했거나, 두 사람의 대화가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나, 아예 우리가 모르는 제3의 인물이겠죠. 엑스맨 다크 피닉스에선 왜 군대가 출동하는 걸까요? 엑스맨 3의 경우는 치료제를 개발해 돌연변이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였지만, 이번엔 또 무슨 일로 개입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장면을 봐선 에릭의 아지트를 습격한 것 같은데, 만약 이게 맞다면 엑스맨 아포칼립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에릭을 잡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참고로 제가 에릭의 아지트라고 표현하는 장소는 코믹스에 등장하는
게노샤의 영화 버전이라는 얘기가 있으나 딱히 비슷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감독의 말로는 게노샤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미안하게도 다들 아시다시피 어차피 이 영화의 속편은 안 나오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행크가 찰스를 떠나 에릭과 뜻을 함께합니다. 이 역시도 무덤의 주인이 미스틱일 거라는 예상에 무게를 더해주네요.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지금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이 장면의 대사에 있습니다. I've seen evil, and I'm looking at it now. 과연 에릭이 말하는 악마는 누굴까요? 쉽게 생각하면 진을 가리키는 거겠죠. 행크가 에릭에게 합류한 것도 미스틱의 죽음에 따른 복수를 원하거나 진을 되돌릴 수 없다는 확신에 따라 죽여야 한다는데 동의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이클롭스를 포함한 찰스 일행은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 진을 구해서 피닉스 포스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할 테고요. 다만 저는 에릭이 말하는 악마가 진이 아닌 정부를 가리키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릭을 잡으러 왔다가 다른 돌연변이들을 몰살시킨다거나 하는 이유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깜빡할 뻔했는데 이 장면에서는 엑스맨의 유니폼이 전편의 결말에서 봤던 것과는 또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2000년대 초반의 코믹스 버전과 아주 유사하다는 말이 있더군요. 예고편 정리는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씁쓸한 소식들이 들렸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엑스맨 시리즈의 구세주였던 브라이언 싱어가 이런저런 이유로 또 하차했습니다. 대신에 각본을 담당했던 사이먼 킨버그가 처음으로 연출하는 영화가 되면서 우려를 갖게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곧이어 흉흉한 루머가 나돌더군요. 당초 이 영화는 오는 11월에 개봉하기로 했다가 내년 2월로 미뤄지더니 예고편을 공개한 직후에 다시 내년 6월로 연기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와는 별개로 괜히 탐탁지 않게 느껴질 법도 한데 설상가상 그 전에 이미 내부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바람에 대대적인 재촬영을 실시했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개봉도 안 시킬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심각했었죠. 일단 루머는 루머일 뿐이고 당연히 영화를 보기 전까진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없으나 무려 작년 10월에 예고편을 공개했던 뉴 뮤턴츠가 당초 올해 4월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연기됐었고 다시 또 내년 8월로 연기된 것까지 겹쳐져서 이래저래 꺼림칙하네요. 제가 마블 빠돌이어서가 아니라 이러니 마블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이 무기한 연기도 했지만 그건 거의 불가항력에 가까웠던 데다가 20편 가까이 제작한 가운데 발생한 사례니 오히려 DC와 폭스가 정상이고 마블이 비정상으로 보일 만큼 용하죠. 말이 나와서 생각난 건데 여담이지만 엑스맨 다크 피닉스는 브라이언 싱어가 연출하지 않은 게 전화위복이 될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이어 또 한 번 성추문 사건이 불거졌고 설상가상 보헤미안 랩소디를 연출하던 중에 태도 불량으로 감독에서 잘렸습니다. 브라이언 싱어의 말로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사면 초과에 빠졌죠. 유주얼 서스펙트 이후로 참 좋아했던 감독인데 아쉽네요. 그건 그렇고 엑스맨 다크 피닉스는 예고편에서 느껴지는 만큼만 재밌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피 터너가 연기하는 진 그레이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유종의 미를 거두고 퇴장했으면 합니다. 그 후에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로 편입된 새로운 엑스맨을 볼 수 있겠죠.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과연 누가 울버린을 연기하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